한마디 할게요. 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정말 참기가 어렵습니다. 단국대 그 교수님과 저는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도 한 적 없습니다. 그 장 교수님의 아이 역시 제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 예, 오늘의 핵심은 이걸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조국 장관 자택을 오늘 오전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10분이니까 9시간 넘게 압수수색이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또 하나의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 저희 가족 관련 수사 문제는 윤석열 총장께서 엄정히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검사십니까? 제가 사적 이 문제와 관계없이 존경하는 검사이고 선배십니다. 그분이 법과 증거와 판례에 따라 수사를 하실 것입니다. 주초가 시작되자마자 오늘 검찰이 이렇게 대규모 압수수색, 특히 핵심은 이 방배동 조국 장관의 자택인데 이 의미가 김태현 변호사님 간단치 않죠? 그렇죠. 일단은 왼쪽에 있는 것부터 보시면 각 학교를 넣습니다. 압수수색했어요. 연대, 이대, 아주대, 충북대, 로스쿨.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아들과 딸이 대학원에서 원서를 제출한 곳은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일단은. 혹시 그 학교에 합격하더라도 가지도 않았고 불합격하고 이랬다 하더라도 혹시 그 입학 전형 서류에 어떤 다른 학교에 냈던 것 같은 그런 의혹이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까 이걸 보기 위해서 다 봤던 것 같고 문제는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방배동에 있는 조국 장관의 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번 8월 말에 있었던 30군데에 걸친 전격적인 1차 압수수색에서는 저 집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집을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점은 이미 사실 집을 압수수색할 때 가장 먼저 확보하는 게 대부분 PC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PC에서도 하드디스크는 이미 검찰이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그거를 발부해줬다는 사실은 뭔가 검찰 입장에서는 조국 장관의 집에 무엇인가 어떠한 증거가 있을 만한 가능성을 좀 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그 소명에 응했기 때문에 오늘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잘 뜯어볼게요. 시간대별로 한번 오늘 있었던 압수수색을 보시겠습니다. 8시 30분에 방배동에 검찰 수사관들이 도착을 했고 이 8명의 수사관들이 10분, 15분 사이로 이제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갑니다. 9시 3분에 이게 잠시 뒤 짚어볼 조국 장관이 출근길에서 작심 발언을 하는데 이런 시간대별 움직임이라면 이현정님 조국 장관도 전혀 몰랐고 네. 청와대도 전혀 몰랐고 뭐 이렇게 봐야 됩니까? 굉장히 치밀하겠다고 봐야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출국을 했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일단 대통령이 안 계신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일단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조국 장관이 출근 시간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검찰이. 일단 출근해서 법무부에 도착함과 동시에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거고, 또 집에 부인과 아들과 딸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검찰은 어느 정도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거죠. 과연 이 압수수색을 대통령이 계실 때 하느냐, 떠났을 때 했으냐에 대한 어떤 정치적 부담감,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일단 대통령이 떠나 있을 때 하는 것이 부담이 적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언론 보도에서 나온 게 보면 서울대 인턴과 가족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한인섭 교수를 소환해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실제로 서울대 인권법센터의 이 인턴십 활동 서류가 여러 가지 조작됐다는 흔적들을 이제 검찰이 발견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서울대 같은 경우는 바로 조 장관이 직접 연결돼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압수한 것도 바로 어떤 면에서 보면 정경심 교수보다는 조 장관을 겨냥한 직접적인 압수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하나 더 여쭤보면
뭐 아까는 시간대를 봤는데 지금 캘린더를 보면 대통령이 어제 출국하고 오늘 조국 장관 출근하자마자 압수를 했다는 건 왜 하필 오늘이냐에 문 대통령이 변수가 됐다는 거죠. 저는 그런 고려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문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해 지금 전국의 최대 이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계실 때 한다고 하면 검찰 입장에서도 자칫 뭔가 대통령한테 대드는 듯한 어떤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대통령의 출국은 검찰로 봐서는 조금의 부담은 덜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대통령이 오고 난 다음에 수사를 마무리하는 형국, 뭐 그런 어떤 모양새를 아마 검찰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 하필 오늘이냐. 여러 가지 변수, 고려 대상이 참 많았다는 후문인데 정태현 변호사님, 저 화면 같이 보실게요. 왜냐하면 검찰 고위 관계자에게는 윤석열 총장 스스로가 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가 조국 수사를 불렀다. 왜냐하면 국정농단 사태가 압수수색을 늦게 들어간지를 트라우마처럼 안고 있다. 이 부분에 동의하세요? 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 2016년도 10월 26일에 이제 최순실 씨의 자택이나 또 K스포츠재단, 뭐 미르재단, 전경련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미 그런 시민단체의 고발이라든지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이 지난 뒤였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압수수색을 했지만 이 재단들은 좀 문을 닫았고 의미 있는 자료들은 다 폐기가 되었고 서로 말맞추기를 했다는 그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이 늑장 수사를 해서 결국 망치겠다 이런 변화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지난번 최순실 트라우마 때 그것 때문에 한 걸로 보이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일반적인 피의자라면 진작에 주거지에다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야 되고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도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당사자가 법무부 장관의 후보이고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미뤄졌는데 지금 압수수색이 됐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윤석열 팀에서는 어느 정도 수사를 하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그 조 장관의 집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많지가 않거든요. 하드디스크 한 개 정도하고 뭐 업무일지 정도인데 그런 거에서 어떤 새로운 증거를 찾아야 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는 수사가 마무리가 돼서 정경심 교수는 물론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상당히 혐의를 입증할 정도 자신이 생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걸 보면 더더욱이나 그렇거든요. 그런 점에서 뒤늦었지만 검찰이 자신 있게 이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씀처럼 김태현 변호사님,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 이것도 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구속영장과 다르게 압수수색 영장은 웬간하면 많이 발부를 해줍니다. 웬만하면 잘 발부해요.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 있었던 8월 말에 있었던 30군데 압수수색에서 조국 장관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더니 법원에 발부했다 하면 뭐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뭐 주거지 압수수색은 수사의 기본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이란 이 타이밍에 법원이 발부했다는 걸 제가 왜 이게 의미심장한 일이다 이렇게 보냐면 보세요. 법원에서 자택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대부분 뭐죠? 뭐 서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컴퓨터 하드예요. 그렇겠죠. 근데 그거 이미 다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 야, 니네들 검찰 PC 다 확보했잖아. 하드 다 확보했잖아. 그런데 사생활 침해 여부가까지 사생활 침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또 이제 와서 집을 보려고 하니? 라는 얘기 안 하겠습니까?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나왔다는 건 검찰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타이밍에 검찰이 하드디스크 3개를 다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의 자택에 들어가서 봐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걸 소명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발부가 된 거다. 저는 아마 지난 주말에 익성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여러 군데 압수수색하고 여러 관련자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조국 장관 자택에 들어가서 무엇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개연성 같은 것도 좀 본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법원에 대한 어떤 소명이 있었고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 줬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밍에 압수수색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발부된 거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이 자택 압수수색 영장의 가장 밑줄에는 피의자로 조국 장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심 교수를 넘어서 이제 조국 장관을 향하는 모양새입니다. 딸이 서울대 법대의 인턴 그리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 인턴을 했다고 증명서를 발급받았지요. 예, 근데 제가 관여한 바 없습니다.
관여한 바 없다. 이제부터 잠깐만요. 그 얘기를 해보기 전에 김상희 평론가, 네.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주변에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게 이제 진짜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전면전 아니냐라는 질문과 함께 자, 이 정도면 윤석열 총장이 정말 자신감에 넘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도 참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봐도 그 자신감 없이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조국 장관을 임명하실 때 혐의만으로 임명을 안 한다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혐의만 갖고 하는 거 가지고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 그 판단을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게 위법, 불법을 밝히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그 국무위원, 자기가 이렇게 윗사람으로 모시는 그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한다는 거는 그만큼 불법을 밝힐 자신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택 압수수색의 포인트는 딸과 아들의 입시 비리입니다.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과 장영표 교수의 의학논문 제1절하 등재됐던 조국 장관의 딸의 바로 스펙 품앗이 의혹 말입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 자녀분들이 교환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데에서도 모르시는 사실인지 여쭙고 같은 싶습니다. 맥락으로 그 단국대 그 교수님과 저는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도 한 적 없습니다. 그 장 교수님의 아이 역시 제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 서울대 그 센터 같은 경우는 그 고등학교에 속해 있는 동아리가 그 센터 소속의 행정실에 연락해서 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대 법대 인턴부터 좀 주목을 해볼게요, 이현정님. 네. 이게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받은 인턴 증명서도 제대로 공식적으로 이게 나온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번 사건을 좀 겪으면서 도대체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의 이 관리가 도대체 이렇게 엉망인 줄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누가 증명서를 발급해 줬는데 발급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근데 그 증명서는 지금 버젓이 있고 그게 어떤 입시에 사용됐습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게 2009년도에 조국 교수의 딸이 이제 어떤 서울대 인권법센터에 이제 하면서 실제로 어떤 이 인턴 했다는 증명서가 발급이 되지 않습니까? 당시에 장영표 지금 이 딸의 어떤 제일 논문 저자를 만드는 장영표 단국대 연예 교수의 아들도 여기서 똑같이 이제 봤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보니까 딸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활동한 기간이 한 5일밖에 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 서울대 측에서는 발급해 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장 교수의 아들 같은 경우는 자기는 한 번도 가지 않고 발급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갖다 줬냐? 바로 조국 교수의 딸이 학교에 갖다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라고. 근데 자기는 그 검찰 조사에서 전혀 발급받은 적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 아들도 똑같은 학교에서 그걸 받았는데 문제는 이 아들이 받은 것은 인턴 예정 증명서입니다. 예. 근데 이 증명서 내용이 보면 그동안 서울대에서 발급했던 28명의 발급서와는 전혀 다른 양식이에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동안 보면 서울대가 고등학생에 대해서 한 번도 발급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조국 교수는 우리 자식들이 가서 발급받았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인섭 교수는 지금 발급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서울대 인권법센터는 이런 거 발급해 준 적이 없다고. 도대체 누가 발급해 준 겁니까? 도대체 누가 아무도 발급해 준 사람이 없는 증명서가 어떻게 대학 입시에 버젓이 사용됩니까? 서울대학교 정말 답변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더 궁금한 게 김태현 변호사님. 네. 서울대는 이 인턴 증명서 발급한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없는 거죠. 서울법대에서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인턴 증명서가 그런데 조국 장관 자택 PC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거요? 두 가지죠. 하나는 컴퓨터를 통해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하듯이 위조했거나 두 번째는 서울대학교에서 뭔가 착오로 예. 발급을 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아직 착오로 발급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발급한 예를 들어서 그 인턴 증명서를 파일로 보내줬거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결국 본인이 컴퓨터에서 본인인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조국 장관 측이 본인의 집에 있는 컴퓨터도 위조를 했거나 서울대학교로부터 받은 건데 이건요. 제가 알기로는 디지털 포렌식들을 통해서 보면 금방 나올 겁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받은 거를 저장을 한 건지 아니면 그 파일에서 작업을 해서 저장을 한 건지 이건 아마 그 파일의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충분히 밝혀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예. 그랬기 때문에 오늘 아침 이제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조 장관 PC에서 위조됐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높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단정은 할 수 없지만요. 잠시만요. 지금 자그마한 화면에 이 시각 법무부 청사의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사상 초유의 이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이 진행됐기 때문에 조국 장관의 퇴근길 목소리도 참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6시 30분경에 조국 장관이 이 법무부 과천청사를 나서기 때문에 잠시 뒤에 조국 장관이 만약에 어떤 말을 할지 혹은 뭐 묵묵부답으로 일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조국 장관이 퇴근길에 나서는 대로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 조국 장관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현 변호사님, 네. 다시 잠깐 돌아오면 그러니까 검찰은 조국 장관이 이 인턴 증명서 위조를 묵인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딸과 딸의 친구 아들, 딸의 친구, 이 증명서를 위조하는데 직접적으로 뛰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김 변호사의 말씀대로 거기서 이제 발견됐던 파일이 어떤 파일이나 중요한데 예를 들어 그 스캔한 PDF 파일이라고 한다면 아마 원본을 받아서 거기에 뭐 카페에 넣을 수가 있죠. 왜 그런가 하면 대학에 지원할 때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는 그냥 파일을 보내고 나중에 원본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 PDF 파일인지 아니면 포렌식을 통해서 그 컴퓨터에 작성이 된 것인지가 밝혀질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그 컴퓨터에 작성이 된 것이 명백하다면 그거는 조국 장관 말고는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식구들 외에는. 예. 그런 점에서는 조국 장관이 나는 잘못이 없다. 왜 내 컴퓨터에서 그게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하기 쉽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직접 위조 가능성도 있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전에 검찰이 방배동 자택의 압수수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즈음 조국 장관은 오전 9시 23분 법무부 출근길에서 작심한 듯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먼저 좀 말을 한마디 할게요. 예. 지금까지 저는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참기가 어렵습니다. 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게 뾰족한 답을 안 했던 조국 장관이 오늘 계단을 올려오면서부터 한마디 하겠다라고 하든지 증명서 제대로 발급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말씀을 하시려면 제가 볼 때는 좀 구체적인 해명을 해주시면 참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어디서 비롯되는 거냐면 일반인들이 보면은 다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우리가 겪은 거와 왜 다른지 이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턴십 그 증명서를 발급받는 걸 일반인들이 받는 방식과 지금 조국 장관의 두 자녀가 받는 방식이 같으면 그걸 뭐하러 질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르면 당연히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왜 다른지 다른 사람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해명할 의무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냥 저렇게 내가 했다고 하는 건 참기 어렵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가시면 그거는 해명인 것인지 아니면은 이거를 더 논란으로 증폭시키시는 건지 저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조 장관 입장에서 억울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피의사실 공표를 철저히 금지한다는 본인이 외친 거기에서 오는 부작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종전에 다른 사건들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만약에 오버가 있으면 정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입만 뻥긋하면 완전히 검찰에 책임을 묻겠다고 하니까 검찰에서 입을 열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 조 장관이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말씀대로 또 하나의 의혹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누군가 한 명은 그러니까 거짓말은 금방 밝혀지는 거니까요. 이현정 의원님. 그런데 네. 오늘 본인 아들 서울대 인턴 증명서 제대로 발급받았다 말고도
이 보도가 악의적이다. 그리고 법적 조치도 하겠다. 정말 참기 어렵다라는 얘기에서 누구 겨냥한 겁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언론사를 상대로 하자면 뭐 언론사의 명예훼손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저는 저 이야기가 서초동을 향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거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결국 이제 저런 보도가 어떻게 나왔겠느냐라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죠. 자, 검찰이 흘려주지 않았으면 이런 보도를 언론이 했겠느냐. 자, 이런 거 흘려준 검찰 이런 식으로 하면 나 가만히 있지 않는다. 참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저는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서 한 이야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자, 조국 장관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에게는 위법이 없다라는 사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부인은 기소되고 딸은 뭐 하더라도 나는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그동안 어떤 철옹성을 쳐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 대통령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본인의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명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잠시만요. 말씀 끊어 죄송한데 현장을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천 법무부 창사에 조국 장관이 퇴근길에 나섰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오늘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강제 수사를 경험한 국민들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와 제 가족에게는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압수수색 미리 보고 받으셨나요? 휴대전화도 제출하셨나요? 검찰은 서울대 인턴 승진 위조라고 하던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과천에서 다시 광화문으로 돌아왔습니다. 6시 30분에 정확히 퇴근길에 나선 조국 장관 한 두 가지 정도의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 네. 첫 번째는 압수에 대해서 국민적인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뭐 도의적인 책임을 좀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함께 반면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소임을 다하겠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강제 수색을 당한 그 일반 국민들의 심정이 어떻겠는가를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당연한 법적인 의무입니다. 자, 근데 이제 조국 장관은 뭐냐 하면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강제 수색을 당한 국민들의 심정, 예를 다른 사람들이 이 수색을 당했다면 어떤 감정일까? 자기도 참담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걸 느꼈다는 것인데,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자, 이 지금 검찰이 하는 행위가 월권 행위입니까? 위법 행위입니까? 아니잖아요. 검찰이 하는 행위는 적법한 행위예요. 당연히 사건이 있으면 당연히 압수를 해야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국 장관은 이게 뭔가 제도적으로 잘못됐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검찰개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즉 검찰이 강제수색하는 거는 검찰을 개혁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 형법에 당연히 검찰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압수색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조국 장관도 감내해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를 굉장히 참담한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개혁하겠다는 걸로 연결시키는 것은 즉 검찰의 어떤 권한을 상당히 줄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누가 수사를 하나요? 경찰이 수색하건 검찰이 수색하건 그거는 범법이 혐의가 있으니까 당연히 압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조국 장관 이야기는 그런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뭐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법원이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조국 장관에 관해서는 이제 금융계좌 압수수색은 기각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건 아직 이제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금융계좌 추적이 허가가 안 되고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됐다고 한다면 그거는 어느 모로 보나 상당히 혐의가 소명이 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다만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젠 가족의 일이 아니라 공익인권법센터의 장을 또 한인섭 교수 다음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이제 문서위조법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저렇게 이제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법 절차는 뭐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겁니다. 예. 저는 저 말씀을 들으면서 좀 약간 놀라운 게요. 이게 이제 사상 초유의 사태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국민에게 좀 약간 사과를 하거나 송구스럽다고 이렇게 하는 그 자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처럼 네. 그러니까 다음에 본인 메시지를 이어가더라도 네. 처음에는 그렇죠. 일단 심려를 이런 상황을 만든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 뭐 죄송하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공인의 자세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걸로
그 나라가 지금 두 진영으로 나눠져 가지고 얼마나 매일매일 지금 싸움 아닌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걸 본다면 이것이 그 역사상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걸 좀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소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진영에다 보내는 메시지 같기도 하고 앞으로 뭐 물러섬 없이 계속 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아서 좀 한편으로 좀 이거 참 앞으로가 걱정이 된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김태현 변호사님, 네. 이 질문 말고 짧게 하나 드릴게요. 지금 조국 장관 퇴근하잖아요. 네. 그럼 지금 아직 압수수색 끝났다는 얘기 없죠. 보도 못 봤거든요. 네. 그럼 지금 검찰 수사관 8명이 지금 방배동 자택에 있는데 네. 조국 장관은 퇴근을 해서 지금 뭐 과천에서 방배동까지 금방 갈 거 아닙니까? 2~30분이면 가잖아요. 딴 데 갈 수도 있죠. 뭐. 네. 아, 그렇습니다. 아니, 만약에 집에 가면 법무부 장관은 또 집에 있고 검찰 수사관들은 지금 압수수색 하고 있고 오늘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뭐 뭐든지 다 사상 초유지만 이런 광경도 벌어지는 거네요. 무슨 상관이요? 그냥 하면 되죠. 강제 수사를 경험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장관이 뭐 어쨌든 지금 집이 압수수색 가는데 뭐 거기 영장에 예. 피의자를 정경심까지만 썼는지 조국까지 썼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 어쨌든 본인이 피의자 또는 최소한 본인의 부인이 피의자인 상황 아니겠어요? 압수수색 대상입니다. 그런데 무슨 자기가 뭐 본인이 장관이라고 무슨 검찰 수사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검찰 수사관은 조국 장관이 뭐 자택에 오던 딴 데를 가던 그냥 마무리 짓고 퇴근하면 됩니다. 뭐 그렇게 뭐 간단하게 되면 좋긴 한데 어쨌든 G라인의 수장이 법무부 장관이 네. 압수수색이 지금도 9시간 넘게 진행 중인데 또 자택에 돌아가서 그러니까 예.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조국 장관 저녁 스케줄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 수는 없으나 만약에 저녁 스케줄이 없어서 집에 가서 퇴근해서 저녁 먹어야 되는 스케줄이라면 예. 조금 천천히 가거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다 끝나고 가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모양새는 그게 좋은 거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김종숙 앵커의 우려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 게 맞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설사 그냥 집에 들어가고 퇴근한다 하더라도 검찰 수사관들은 개의치 않고 영장 집행하면 된다는 이 얘기죠. 하나하나가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면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바로 하나 이거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인턴 증명서에 조국 장관이 정말 입시 비리의 주범인지 아닌지 이 한인섭 교수가 입을 열면 깔끔한 건데 입을 닫고 있어서 이게 또 좀 여기서 좀 막힌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한 진술을 알려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잘 기억나지 않는다,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라고 언론 보도가 있고 예. 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한인섭 원장의 변호인의 입을 빌려서 확실한 건 한 원장 본인이 형사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라고 보면 명백하게 어떻게 진술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내가 찍었습니다. 제가 그걸 도장 찍었어요. 라는 말은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아마 한인섭 원장의 변호인이 한인섭 원장이 문제될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한인섭 원장이 찍었으면 본인이 이제 어떤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명의이긴 하지만 실제로 인턴 활동이 없는데 찍었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 진술은 제가 봤을 때는 조국 장관에게 그리 유리한 진술로 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 그리고 그 전면전을 마다하지 않는 윤석열 총장 지금 서로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이거 짚고 다음 주에 넘어갈게요. 정태현 변호사님. 예. 한 언론은 한 전직 분장검사의 말을 이용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을 때까지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조국 장관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조국 장관이 재판에 넘겨지고 문 대통령에게 임명됐던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동시에 옷을 벗을 가능성도 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우리 헌정사상 그 현직 장관이 기소된 일은 이승만 대통령 때 이명신 상공부 장관인가요? 그때 이제 기소가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잠시만요.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뒤로 왜 그런가 하면 그 뒤에 이제 장관들은 전직 장관으로 기소가 됐고 전직 장관으로 구속이 되지 현직이 기소되거나 구속된 건 제가 전혀 기억을 할 수가 없고요. 예. 근데 지금 조국 장관의 경우에는 뭐 본인이 계속해서 법원에서 다투겠다고 한다면 대법원 판결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겠죠. 혹시 또 뭐 사태가 악화돼서 조국 장관에 대해서 뭐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하여튼 뭐 본인은 뭐 버티겠다고 한다면 물론 뭐 임명권자에게 달려있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참 이게
법무검찰 개혁은 둘째치고 법무 분화가 제대로 돌아갈지가 굉장히 의문이고요. 또 조국 장관이 기소돼서 사표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총장이 사임할 필요는 없는 거죠. 윤석열 총장은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수사할 때 그 마음이나 지금 정권에 문제점이 있을 때 수사하는 마음이나 똑같이 해서 국민으로부터 비밀을 받고 국민만 바라보고 수사를 해야지 우선 그 조국 장관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장관 일가의 수사 마지막 퍼즐인 오늘 자택 압수수색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